일본은행이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 매입에 들어가기로 하고 자산 매입 기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목표치는 2%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정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물가 상승 목표 2%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미국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과 기회 균등이 이기 정책의 주안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당 앞 내셔널몰에는 약 60만 명이 운집해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이날은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이어서 뉴욕 증시가 휴장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대중교통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회에 재요구하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지난 21일 경영권 매각을 위한 본입차를 실시했지만 CJ그룹 계열인 CJGLS와 SK그룹 계열 해운사인 SK해운 모두 입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달 26일 실시했던 대한해운 예비 입찰에 참여한 바 있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SK해운과 CJGLS는 대한해운이 법정 관리로 가격 실사가 쉽지 않은 데다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역시 오늘 시장의 화두는 바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BOJ입니다. 이 전후로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자동차주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환시장은 이미 이 같은 재료를 선반영한 탓인지 엔달러 그리고 우리 원달러 움직임, 무엇보다 원엔 환율 움직임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용한 상황이고 자동차는 의외로 힘을 내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약간 주춤했다가 자동차의 힘으로 상승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본 늦게에는 1% 넘짓 오르는 듯 싶다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꺾이고 있는데요. 환율 중심으로 해서 시장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폭이 약간 주춤한 사이 자동차가 메워지는 양상이라 하겠는데 오늘 벵가르 물량 또 나오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차익 쪽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도 꽤나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쪽 흐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90선 재차 회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1990선 한번 회복을 되고 약간 고울이 보이는 바로 그 부분에 BOJ 회의 결과 내용이 전달된 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상승으로 코스피가 1990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틀 연속 팔지만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를 사는 주체는 다름 아닌 기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통신주와 은행주가 오늘 개장 초반부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자, 기관이 조금 전부터 코스닥까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흘 만에 조금 반락이 예상됐던 코스닥이었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조금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14선 되찾아가고 있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에다가 기관이 같이 좀 사들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네요. 자, 가장 궁금하실 텐데 환율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5원 이상 오르면서 1,060원을 회복시켜 놓았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 4원 이상 더 오르면서 1,067원까지 비트를 했었다가 BOJ 전으로 조금 주춤 지금은 오히려 밀리지 않고 BOJ 결과가 나왔음에도 선반영 탓인지 오히려 역시 워낙 강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좀 걱정했는데 BOJ 이후 일본장은 밀리고 환율은 조용하고 자동차는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힘을 오히려 받고 있다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의 추가 부양책이 나왔는데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료 없는 횡보장의 금융주와 원화 강세 수혜주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등주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찾아보죠. 그에 앞서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탄력 둔화가 불가피할까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내일은 1등주로 김민수 차장님은 인프라웨어 보고 계신데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수혜주이자 차트도 좋다고 합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원래는 목요일마다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간 점검 받아보려 합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나오실 텐데 현재 이미
수익 200만 원이 돌파된 상황입니다. 모베이스로 30%대, 이렌텍으로 60% 이상 수익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죠. 여기에 KMW까지 신고가 3인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오늘 RF텍 등 1억 후보군들도 대공개하신답니다. 일주일 내 수익 낼 만한 종목,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는 대한전선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인데다가 유증 물량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모멘텀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또 예상대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자동차주의 흐름, 환율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좋게 진행되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여의도 쪽 생각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BOJ에서 결국에 물가 목표치 2%대로 올리고 무제한 자산 매입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선 반영됐나 봐요. 한 시장 보니까요. 예,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그 무제한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정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련한 그 센티멘트 역시 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 자체가 90엔 근처에서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단 한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이런 주변국들에서 좀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85엔에서 90엔을 넘어가는 엔달러 환율은 좀 이제 용인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좀 수출주들 같은 경우 일부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세 자체가 여전히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좀 약세 쪽으로 간다라고 시장에는 전망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수출주 약세, 내수주 강세 흐름은 조금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단기 반등을 이용을 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어떨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고 엔저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좀 타격에 불가피한 자동차주 오늘 오히려 약간 좀 좋게 진행이 되는 듯 보이지만 일시적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겨우겨우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1990선이네 싶습니다. 수급이 아직도 좀 불안하다 싶긴 한데요. 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뱅가드 물량이 나오는 요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좀 예외가 아닐까요? 전체적인 시장 전망도 들어보죠. 예, 일단 코스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반등을 강하게 견인할 만한 재료가 좀 부재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전체적인 탄력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뱅가드 펀드 관련한 이런 외국인 매도 물량과 이제 프로그램 매물 같은 이런 수급적 요인들도 지금 증시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총선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재정절벽 관련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좀 재차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당분간 증시는 좀 지금 레벨을 전후해서 횡보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는 한 1950 정도에서 재차 하단을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요 레벨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여전히 방어주 쪽이 조금 더 낫겠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조금 조심하고 특별히 오늘 좀 좋아 보이지만 자동차는 이럴 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금융 쪽하고 통신 쪽이 여전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내수주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민감주가 쉬어가는 시기에 이제 대안 투자로서 좀 금융주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측면에서 교란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수 낙폭 자체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교란 요인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단기 급락을 유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조심하자.
하까지 그런 전략이었네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1등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좀 어둠 속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도 좀 취약한데 BOJ는 결국 아베 총리의 얘기대로 자산 매입 규모도 확대하고 또 물가 타겟팅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2%까지 잡은 모습입니다. 뭔가 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자동차도 좀 살아나고 시장도 의외로 플러스여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애매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은 어떤 큰 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월달 들면서 올해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일봉이 양봉이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탄력이 취약하다는 얘기고 시작하게 되면 어떤 그 외국인 매물이나 어떤 이런 쪽 때문에 흐름들의 압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 흐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속되는 어떤 수급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개선 전까지는 시장 탄력이 좀 저하가 되는 어떤 장중 흐름들도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고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다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괴리감은 좀 큽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어떤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만 확인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국내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이런 그 외국인들 수급도 관련된 어떤 뱅가드 물량이니 여러 가지 흐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견뎌내는 모습들 쪽으로 조금 움츠려든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로 나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 하단대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2차 박스권으로 되어 있는 한 1975선 이 정도의 하단부는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변화는 일단은 어떤 지지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또 그렇다고 많이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한 21선 중심에 한 1995에서 2000선 일단 또 단기적인 저항대로 강하게 좀 자리를 잡은 모습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시 한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좀 갖춰가면서 어떤 시장 흐름들을 맞춰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일본 쪽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라는 단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 쪽에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변화가 들어가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라든가 그런 쪽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엔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쪽을 봤을 때는 약간 부담도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 싶고요.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선전한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 약간 좀 피해가는 틈새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을 대할 때 그래도 어떤 지금 시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약할 때 좀 모아가는 어떤 그런 관점 쪽으로 좀 살짝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000선 쪽으로 회복한다고 해도 또 이제 저항선이 돼서 다시 밀릴 수 있는 장이니까 대형주 지금은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오르는 자동차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심지어 오늘 반등 시 정리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십니까? 앞서 애널리스트는 좀 그런 의견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통하기는 조금 좀 힘든 모습 같고요. 지금 제 차트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은 적응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오늘 자동차 쪽은 변화가 오늘 이제 단기간에 엔화의 움직임이 다시 그 강세로 가느냐 어떤 그런 모습들 쪽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한 단계까지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모습들과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약 한 21만 8천 원대에서 9천 원대 정도 부분까지는 한 단계는 장중에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그 반등권에는 물량을 좀 축소하는 관점 쪽으로 보는 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모습들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가 한 9조 넘는 순이익을 보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47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시점이란 것은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어떤 실적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는 쪽은 나오지 않다는 점, 이 점을 좀 더 염두를 해주시면서 일단 오늘 같은 단기적인 변화 때에서 주가가 움직여서 반등한다 그러면 좀 저항선 쪽에서는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차는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갈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아주 길게 본다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쪽에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갈 1등주 찾아보기 이전에 오늘 현재 잘 가고 있는 1등주 소개를 먼저 받아보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하셨던 통신주는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신주 쪽도 조금 좀 의외로 강한, 특히 이제 다른 여타 종목보다 SK텔레콤이 가장 눈여겨서 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당황스러운 모습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주가 흐름 쪽에서 조금 더 약한 중소형주 쪽에서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눌림목 이후의 주가 흐름들 좀 양호한 모습들인데 일단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도 좀 더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었던 어떤 악재를 먼저 선 반영한 후의 주가, 즉 어떤 그 영업 정지 관련된 흐름들을 이제 그 주가에 반영한 뒤에 오히려 그 다음 모습들을 좀 더 생각하는 변화가 아닐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통신주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강하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간 18만 원대 부근 정도면 일단 또 기술적으로 저항이 좀 큰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좀 일찍 약간 좀 팔자, 좀 추격 매수 하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의외로 더 갔지만 이제 여기서는 정말 좀 어려울 것이다. 추가 상승이 통신주 의견이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쪽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금융주도 흐름이 한 일주일째 괜찮은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서 그래도 트로이카라고 하는 쪽, 특히 금융 건설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 일단 작년에 상당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평가들, 그리고 어떤 그 요즘 은행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강한 모습들을,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그 세법이 변경되면서 즉시연금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의 탄력을 좀 받았던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금융주 자체가 내수주의 어떤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건설 관련돼서 요즘 뭐 DTI 같은 경우도까지도 언급이 나오는 어떤 그런 쪽도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어떤 건설 경기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은 어떤 내수 부양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항상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 반영이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나 이런 쪽은 좀 따라오긴 좀 힘들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실적은 4, 4분기 조금씩 금융주 쪽에서 부진할 가능성들, 모습들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어떤 그 이번 상승세에서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실적 발표 후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LED 관련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런 중대형 종목들, 거기다 루미마이크로부터 뭐 오성 LST, 작은 종목들까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ED 관련된 조명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쪽으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강한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서울반도체를 흐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작년 실적 좋았고 장사 잘했던 루멘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도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음식료 업종 쪽에서 대상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 요즘 음식료 업종들 환율 흐름들하고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대상 같은 경우 환율 수혜인 관점들 그리고 거기다가 가격 인상까지 움직이는 모습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주가 탄력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큰 흐름들인데요. 이런 흐름들도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강조드리듯이 눌림목 매수 특히 21선 중심의 어떤 지지권 흐름을 확보한 뒤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스윙의 매매 약한 한 2, 3일간의 매매 쪽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지금 현재 좋은 1등주 소개였고요. 이제는 역시 굳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좀 빠르게 수익이 나겠다 싶은 한 종목 1등주를 소개받아볼 차례인데 IT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인프라웨어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폴라리스라고 하는 어떤 웹브라우저나 오피스 쪽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HTC를 비롯해서 최근에 중국사인 화웨이 그리고 ZTE까지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갤럭시 S4부터 중국 스마트폰까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폴라리스 관련된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는 40%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지금 저가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큰 모습들, 특히 인프라웨어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어떤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 흐름들은 탄력 받을 모습들이 아닐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어떤 그 약간 주가가 좀 망설이고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살짝 눌림목들 특히 한 5일선 부근까지 지지권을 받는 한 1,500원대 전후 정도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감안해 보이고요. 직전 고점대 1,900원대 넘어가서 약한 13,000원대 부분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도 어떤 올해 실적 흐름들 봐서는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9,9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5일선 정도 오면 지금 말고 약간 더 싸졌을 때 눌림목 공략해서 길게는 13,000원까지 가능하겠다. 인프라웨어 목표가였습니다. 실적 감안했을 때 13,000원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두들겨보는 질문 드립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나요? 인프라웨어요. 예, 일단 그 4, 4분기나 작년 실적 흐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그 눈에 확 띄는 모습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4,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한 4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30억대 쪽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어떤 구체화가 돼서 순이익이 분기별 30억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이 한 100억대가 넘어가는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4분기에 대한 큰 실적 기대감이라기보다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 내일 갈 1등주 인프라웨어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BOJ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로 양시장 모두 살아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1 내지 2% 오르고 있는 이 시각인데요.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들만 모아서 쓰고 있는 다이어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님은 목표가에 하루 만에 도달했네요. 옵트론텍 어제 설명 들었었는데 신고가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했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 하지만 왕관은 못 쓰셨으니 이유가 우진 플라임 때문이네요. 이기택 과장님의 우진 플라임 오늘 정말 장중에 8%가량 날아가면서 지금도 윗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수익 10% 이상 나서 왕관을 이기택 과장님이 쓰셨네요. 그 밖에 박진 과장님의 에버다임 그리고 이정복 대표님의 ICD 1%대 플러스 수익 내어주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ELK는 나름대로 빠졌을 때 들어갔는데 의외로 더 빠지면서 추천 다음날 곧바로 손절 터치돼 지금 사실상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SM으로 한번 일을 내시더니 옵트론텍으로 또 목표가를 좀 찍어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10% 넘게 수익을 기록해주신 우리 이기택 과장님 만나러 하이투자증권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기택 과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네. 우진플라임 오늘 진짜 급등이네요. 사실 추천고 다음날 3% 갭상승 할 때부터 뭔가 좀 좋은 조짐이 보이긴 했어요. 네, 별 말씀을요. 예. 지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상황보다는 사실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실적 대비해서 실적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조정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자산 가치라든가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양호하지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종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진짜 중장기용으로 목표가 8,000원을 불러주셨는데 그 중간쯤 어떻게 잠깐이라도 팔아볼 만한 가격대라도 주시면 이렇게 또 급등하니까 반대로 또 언제 팔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때 사출기 시장 커지는 게 확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후에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가 싸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단기 차익 실현하자 그러면 이런 종목보다는 더더욱 반짝거리는 종목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사출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지금 선진국화되면서 결국엔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기 전까지 그리고 중국 경기 지표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계업종들이 움직이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익을 더 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무조건 일단 1분기 실적은 볼 필요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진플라임 10% 넘게 빠르게 수익 내주셔서 연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대단한 분은 한 분 더 계시죠. 동양증권 부평지점으로 가서 하루 만에 목표가 찍어주신 우리 박현상 대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감이 오시나 봐요. 네. 그, 아니 지금 윗꼬리도 아니고 네네. 정말 목표가 부근에서 안 빠지네요 또. 일단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금 플러스가 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전에서는 좀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이 꽤 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종가기는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가니까 기분은 엄청 좋은데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15,000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16,000원으로 한 단계 정도 레벨업을 시키겠고요. 일단은 오늘 종가, 즉 일단 어제 종가가 되겠죠.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이 깨지지 않는 한, 신고가가 나는 한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 지금 14,300원 부근이 고점을 뚫어내는 물량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이 깨지지 않는 한에서는 그냥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바뀌면서 모바일 부품들이 매기가 쏠리고 있는 한 일단 홀딩 하셔가지고 일단 다른 연관 업종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휴대폰, 모바일 관련주로 매매를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손절가를 한 14,300원이
익절 정도 가격으로 일단 잡고 대응하자라는 얘기시죠? 네, 박현상 대리님?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얘기가 안 예. 들려서. 예. 예, 1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올리지만 손절가도 손절하는 일 없도록 거의 예. 매수가 정도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옵트론텍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요즘에 좀 자주 만났었는데 이번 주에 뭔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급등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아직 좀 조짐이 없어서 화요일이지만 제가 자꾸 좀 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브 스탁 아니구나. JB 스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ICD 이번 주에 한번 갭이 네. 나와서 121선을 뚫을 거다 네. 했는데 아직 이번 주가 좀 남아서 그런가 아직 좀 조용해가지고. 아직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이제 맥점에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고 급등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쌍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얼마 전에 사상 최대가 터지면서 플렉서블 쪽 투자가 확대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양쪽 다 납품하기로 확정이 된 기업인 만큼 지금은 이래저래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CD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해요. 자, ICD에 네. 이어서 오늘 종가정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네. 한 종목 알려주시죠. 오늘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바닥 징후가 지금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이제 선두권 이제 초고압 전선 케이블 제조업체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또 얼마 전에 사우디 고수익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공사 수주가 성사가 되면서 이제 해외발 수주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들은 땅도 부동산도 이제 전부 다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열사 대한강통신도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벌써 흑자 전환하면서 턴 어라운드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점으로 봤던 게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유증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그래서 오늘 종가 정도에 공략을 한다면 무리 없이 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이상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또 월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 5월선 같은 경우가 한 5,000원 선 정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5,0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재무구조 개선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도 또 붙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전선 단기 10%, 많게는 5,000원까지도 기대가 된다. 오늘 종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BOJ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좀 빠지겠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날인데 기관이 사면서 코스피가 199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쪽 힘을 바짝 내서 2 내지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돈을 불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특별 점검을 받아보는 날입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도 따라하고 싶어 하는 포트폴리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라는 거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현재 프로젝트 얼마나 순항하고 있는지 현 주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상균 팀장님의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억 만드는 프로젝트에 동참한 종목들은요. 모베이스와 이렌텍, KMW, 그리고 펜엔터,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입니다. 20%로 많이 실려있는 종목이 모베이스와 이렌텍이죠. 자, 모베이스가 한 70만 원 정도 돈 벌어주고 있고요. 이렌텍이 130만 원 이상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불려졌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총 매입이 한 1,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 이상 주식 사는데 쓰셨거든요. 한 현금이 한 20% 정도 갖고 계신 셈인데 추정 자산이 그래서 지금 1,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불어진 상태입니다. KMW가 한 6만 원 벌고 있는데 요걸 이제 까먹는 게 안타깝게도 펜엔터와 TJ미디어가 되겠고요. 소폭 손실입니다. 한 5만 원, 한 3만 원 정도 손실이죠. 그래도 또 연희정보통신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네요. 현재 평균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21%가량 됩니다. 네, 제가 또 저녁에 주식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모베이스, 이렌텍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미 30%, 60%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 모베이스, 이렌텍, KMW 이렇게 신고가 3인방까지 같이 갖고 계시는데 한 종목씩 AS를 또 받아보기로 하죠. 올 때마다 오늘 사실 최고의 수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서. 예. 최근 들어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 이렌텍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렌텍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주가 자체가 탄력성이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실적이 그만큼 날 것이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단방을 갔다 오고 나서 주가 자체를 포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주가 자체가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홀딩을 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일 흐름을 볼 경우에는 신고가 9,4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맞아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크게 12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자체가 내려온 것은 그동안 주가를 4,000원이나 5,000원대에 이렇게 매수했던 분들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을 잠정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실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당연히 10,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5%가 아깝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이렌텍 자체도 1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실적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가 자체를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10% 이상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에 예를 들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기존의 물량이 처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렌텍 같은 경우에 기존의 포트 비중을 30%를 채웠는데 주가 자체가 급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30%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는 단계, 매물대를 소화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는 당연히 10,000원대 이상을 충분히 안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홀딩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모베이스 보죠. 이제 이 이렌텍이 한 60% 이상 수익을 내준다면은 모베이스가 또 한 30%대, 30% 이상 수익을 내어주는 두 번째 잘 가는 종목이니까요. 예, 모베이스도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을 안착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해서 들어가는 케이스 부품주입니다. 더욱이 베트남 물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렌텍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동반적으로 모베이스 또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베이스는 아직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모베이스 실적 또한 올해 순이익 34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렌텍과 모베이스 둘 다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비교했을 때 한 4점 몇 배에서 5점 몇 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른 휴대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 8배,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면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내재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싸다. 충분히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요. 이 모베이스하고 이렌텍 제가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는 언제나 뭐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매주 오실 때마다 너무 잘 가니까 사실은 신규 매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건가요? 보는 눈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오늘장 내일장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시청자분께서는 당연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을 것이라 보고 네. 이후에 이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은 경우에 좀 더 좋아 보인다. 늦게라도 편입을 해야겠다 되시는 분들께서는 박스권 하단 부분 조금이라도 더 눌림목이 나왔거나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주가 자체에는 이득이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충분히 이 케이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퍼 7배에서 8배 이상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가 4배에서 5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약 50% 가까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보기보다는 긴 호흡, 2013년도 연말까지를 봤을 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목 1대만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렌텍은 지금 60% 수익 났지만 100% 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호흡이 한 올해 전체 정도 끌고 가는 호흡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나머지 KMW, 펜엔터,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 차례로 AS 받아보죠. 예, KMW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H 부분에서 LTE가 지속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고 RH 소형 기지국 부분에서도 특히 수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 부분에서 큰 수주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주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KMW 주가도 다른 모베이스와 이렌텍처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약 14,000원에서 만 원에서 14,000원 구간의 작은 박스권을 보이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이 보일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이상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도 2차적인 탄력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가 자체는 90도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이 흔들림에 대해서 이 주가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꾸준히 홀딩을 해서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노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J미디어입니다. TJ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이미 받았고 배당 자체를 계산을 하신다면 수익은 이미 플러스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0원대에서 작은 박스권대를 드물고 있고 연말과 내년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었던 4,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모아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TJ미디어는 제가 기억하기로 뭐 실적이 이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 2분기는 뭐 당연히 좋을 거로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예. 이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 그 금융 노래방 기계를 보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기기가 발달이 되면서 노래방 기기 또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 태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기기로 이미 노래방 기계를 만들었고 그 부분이 일본의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약 3만 대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 5천 대의 수주가 나갔고 올해 약 2만 5천 대의 수주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물량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연희정보통신.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릴 걸 갖고 있는 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7% 한번 급락을 맞았었거든요. 이제 아무리 긴 호흡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이렇게 7%씩 급락하게 되면 어떡하나, 뭐가 안 좋나 이렇게 불안해진단 말이죠. 예,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그 7% 정도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수계좌 집중 거래되면서 마찬가지로 종목이 스몰캡이다 보니까 타격이 좀. 예, 여러 가지 소수계좌 집중 계좌에 대한 우려성, 경고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자체의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고 수급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현재 100년의 유산이라는 드라마를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1월 20일부터 일본 NHK에서
그 해를 품단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 부분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펜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내일 기업 탐방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기업 탐방에서 그 체크를 하고 나서 목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죠? 예, 상암동에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방송 목요일 날 출연하지 못한 것도 그 부산에 있는 기업을 탐방 가기 때문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약 15개 정도 부산 경남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좋은 기업들을 어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펜엔터 다녀오신 다음의 얘기는 저희가 또 목요일에 원래 출연하시니까 내일 모레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탐방까지 직접 다 다녀오고 계시는 우리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 그러면 탐방을 갔다 오시면서 내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관심군에 넣어야 되겠다. 심경의 변화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내가 좀 지켜보고 있는 소위 1억 후보군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기업들은 제가 포트에는 편입을 못 시켰지만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적이 검증이 되고 있고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항상 보시면서 좋은 가격대에 오시면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얘기를 했던 IS 동서입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는 부산 거기에 그 건설 부분의 임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임대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건설이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공사가 완료가 돼야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기업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시멘트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입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톱박스 업체인 아리온입니다. 가온미디어나 아리온이나 홈캐스트나 이 부분에서 셋톱박스 부분이 지속적으로 인도 부분이 성장이 되면서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약간의 훼손이 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보기 때문에 아리온 같은 경우에도 3,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F텍이라는 회사입니다. RF텍은 그 무선 충전기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급등했었고 오늘도 굉장히 급등인데. 예, 최근 들어서 이 무선 충전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받치는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번들용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별도 판매입니다. 별도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가 판매가 많이 될수록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은 별도 판매 말고 갤럭시 S4의 코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F텍도 작년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 갤럭시 S4가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RF텍 또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권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또 AS도 받아봤고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1억 후보군도 같이 좀 관심주에 편입해서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공개 요청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상균 팀장님 프로젝트가 어떻게 좀 잘 흘러가고 있는 듯한데요. 다시 한번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그리고 그 밖에 KNW, 여기까지 사실상 절반이 신고가 그룹분이 되겠고요. 그 밖에 펜엔터와 TJ미디어, 연희정보통신, 현금은 한 20% 정도 쥐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식 사는데 800만 원 정도 썼고 200만 원 정도는 현금이다 라고 1000만 원 가운데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이제 추정선은 1200만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모베이스와 이렌텍으로 200만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렌텍이 한 60% 이상, 모베이스가 34% 이상 수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매입 단가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 조금 이게 칸이 허용한다면은 매입 날짜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주 함께 하시는 걸로 믿고 이렇게만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KMW가 이제 펜엔터와 TJ미디어 쪽에 손실 나는 걸 충분히 커버해주고 있고요. 연희정보통신도 좋습니다. 지금 모베이스와 이렌텍은 너무 비싼 가격에 따라 사는 것보다 최대한 한번 싸게 사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KMW와 펜엔터는 기간 조정 이렇게 받을 때 계속해서 사모아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이끌고 계신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약간 투자하는 비법도 한번 소개 받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은 원래 내일 모레 나오시는 날이거든요. 목요일도 이 프로젝트 다시 한번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면 2,000 되겠네요. 전 잠시 중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